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클라스오토 김한주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사무실에 제가 오늘 처음 놀러 왔는데 네, 자주 오십시오. 사람이 많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네. 올라올 때 보니까 신차 뭐 이렇게 오토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네. 차량을 판매하는 곳인가요? 그럼요.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신차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렌트, 리스, 신차 위탁 관리 서비스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신차 뭐 구매부터 해서 폐차 진행도 해드리고, 법인 업체에서는 법인 담당자들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려면 그것도 일이고, 그 위탁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되시죠. 위탁 대행 업체고, 차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중고차 매각해야 되고, 중고차가 뭐 구매하거나 중고차 폐차하거나 이런 업무를 도와드리는데, 법인 업체는 다 서류로 움직이는데 그 서류 관련된 거를 정리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서류 움직일 때 필요한 인감 도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행해서 처리를 해주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신차 구매나 렌트, 리스 할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업무하고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고차 상사, 한 매매 상사 5군데 입찰을 봐서 중고차 가격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차를 살 때 개인이 어떻게 연락을 해요? 여기를? 홈페이지 클래스 오토 구하거나 소개를 받거나. 이 회사 이름이 클래스 오토예요? 네. 클래스 오토를 검색하면 여기 회사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뭐 유튜브에도 클래스 오토로 지금 회사 동영상도 나오죠. 소개 동영상 이런 거 나오고. 요즘 이기는 차량이 뭐예요? 요새 아무래도 대세는 전기차였는데 얼리 어댑터들은 전기차를 많이 하는 추세여서 지금은 좀 전기차는 좀 덜 나가고 하면 차량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차들은 그래도 SUV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좀 계약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편이긴 하죠. 제일 많이 나가는 차가 뭔가요? 가장 많이 나가는 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산타페급 SUV 차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게 그 조사별로 매월 통계가 올라와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판매 수량 대수가. 예, 산타페나 소렌토들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되죠. 산타페가 최근에 나온 거죠? 그렇죠. 산타페 최근에 나오고. 산타페가 인기가 제일 많겠네. 산타페, 근데 SUV 브랜드 네임은 소렌토 브랜드 네임이 크기 때문에 소렌토 아성을 좀, 소렌토가 그럼 인기 더 많아요? 소렌토가 인기가 조금 더 많긴 하죠. 진짜? 예. 산타페. 제네시스 GV80이나 GV70은 어때요? GV80들은 드림카죠. 그러니까 GV70 너무 예쁘던데. GV70 하나 하시면 되겠다. 80은 좀 흔하고 80이 더 차가 크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70이 디자인이 좀 더 완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70 디자인 완성도 좋고 출력도 좋고, 무슨 GLC 대체를 하시는 여성 대표님이나 어머님들도 많이 타시기도 하시죠. 테슬라가 싸게 한번 팔았잖아요. 다 나갔나요? 끝났나요? 테슬라 프로모션 아직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되게 싸게 뭐 중국산 뭐 해갖고 팔았잖아요. 차가 들어오면 그런 차들은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네. 테슬라를 파는 게 맞는지 GV70이나 80이 맞는지 아니면 산타페나 소렌토 같이 그게 맞는지 그게 가격대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소렌토나 산타페가 좀 저렴하긴 한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요, 어떤 차인 줄 아세요? 어떤 게 제일 좋은 차죠? 세상에 제일 좋은 차는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뭐 브랜드든 뭔 얘기를 떠나서 그러네. 예, 자기가 타고 싶은 차가 있으면요 그 차를 타시는 게 가장 좋은 차입니다. 제일 만족스러운 차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죠. 내가 좋은 차가 있지만 한 그래도 선택지를 한 두세 개 정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1순위가 있긴 있을 테지만 그래도 내가 잘 골랐는지 못 골랐는지를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자기가 봤을 때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보고 선택을 하셨는데, 뭐 차량 선택한 게 이미 선택이 돼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참조하는 수준이지 결정들은 본인들이 하십니다.
결정을 본인들이 하셔서 그 차량을 옆에서 말씀드려갖고 인도 드리는 게 저희가 일이에요. 근데 정보는 드리긴 합니다. 뭐 AS가 잘 되냐 안 되냐, 뭐 차종 디자인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드리는데 결정은 본인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요. 30대에서 40대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 그런 게 뭐가 있나요? 국산차야? 아무래도 수입차를 더 좋아하시긴 하죠. 근데 그죠? 요즘 수입차를 훨씬 더 좋아하죠. 근데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안 나잖아요. 좀 덜 나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나요. 그 수입차로 많이 넘어가겠네요. 여기. 그래도 차값이 차이가 많아. 국산차는 소나타 급은 좀 덜 나가고 요새 그랜저나 뭐 셀토스, 뭐 셀토스 이런 거 스포츠 소레토 30대 정도 타지. 근데 그랜저가 국민차가 됐으니까 보통 그랜저가 차가 요번에 잘 나왔죠. 그랜저가 잘 나가죠. 실내 인테리어가 괜찮은데. 실내 디자인도 좋지만 우선 하이브리드는 조용하고 출력도 좋고 브랜드 네임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죠. 괜찮긴 한데 사장님이 가장 추천하는 국산차는 뭐가 있을까요? 대세는 SUV예요. SUV 소렌토라는 산타페가 많이 타고 카니발 뭐 많이 타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9인승 뭐 부가세 환급도 되고 카니발 많이 타더라고요. 가족용으로도 많이 타고. 카니발이랑 산타페랑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요즘 또 차박 뭐 이런 게 유행이니까. 카니발이랑 산타페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크고 SUV 산타페하고 카니발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카니발을 하실 분들은 그냥 카니발로 정해져 있어요. 가정용으로 네. 뒤에 사람들 태우고. 음. 아무래도 카니발이 훨씬 더 뒷자리가 편하죠. 좌석이 6개 있어서 뒷자리 훨씬 편하고 그 구조 변경은 아니고 그냥 확장 같은 거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인테리어 하시고 실내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카니발들이 잘 나왔잖아요. 네. 차를 살 때는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는 총 하고 보면 현금으로 사는 게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금으로 사시는 게 적게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상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차를 사는 경우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한 1년에 한 120, 30만 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렌트카로 사시는 게 정점이 되죠. 금액적으로. 근데 금액적으로 플러스 다른 게가 있는 게 자기 재산으로 안 잡혀요. 재산으로 이제 안 잡혀서 의료보험, 국민 의료보험 올라가는 것도 없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저것도 없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할증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그런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재산 안 잡힌 게 또 어떤 점이 좋냐면 4년이나 5년이 계약 기간인데 4년, 5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피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 단독 사고를 내는 경우에. 단독 사고를 내면 이제 보험료, 뭐 대인 사고가 나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할증이 붙긴 하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차가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 차는 감가가 돼요. 누가 와서 들이받아서 이 한 20% 이상이면 감가 보상인데 그 감가 보상이 아닌 조금의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차량에 대한 사고가 있으면 그 감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차에 대해서 애정이 식어요. 애정이 식기도 하면 이 차를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에 중고차로 만약에 차량을 샀으면 그 중고차로 팔면 여지껏 냈던 취등록세 이런 거 그냥 다 날리는 거고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요 렌트는 장점이 승계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타실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넘기면 그러면 그 리스크가 그 비용 대비 감가되는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죠. 이런 걸 수치로 보통 보여주면 더 좋기도 하죠. 이 감가되는 거에 비해서 렌트카가 장점이 많습니다. 렌트카를 쓰다가 한 2, 3년 타다가 다른 분이 승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뭐 그런 것도 많죠. 그러면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받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반대로 이 타셨던 분이 중고차로 내놓는 경우는 감가에서 썼거나 취등록세 내고 뭐하고 그런 거에 총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좋은 장점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중고차, 그러니까 차를 살 때 팔면 항상 손해잖아요. 엄청 큰 손해잖아요. 그렇죠. 차를 초반에 팔면. 살 때는 네. 등록세, 취득세 이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진짜 막 1년 안 된 차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리스 승계 받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를 잘 받으면 괜찮겠네요. 렌트카도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이거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 신차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차만 타세요. 네. 저도 장기 렌트를 타봤었는데 음, 장기 렌트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죠. 깔끔하고 비용 다 털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안 들어가고 보험도 따로 안 들어도 되고. 또 이쯤 회사에서는 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가 전부 다 비용이에요. 직원이 움직여도 비용, 뭐 차량이 움직여도 비용. 근데 차량과 직원이 함께 움직여서 정비를 보러 간다. 거기 가서 정비 보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 정비 보는데. 그거 다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그런 비용을 다 계산했을 때는 렌트카가 더 유리한 점이죠. 차를 샀을 때. 뭐 쉽게 얘기하면 차를 사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가는 상황이 되면 이 직원이 차를 타고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업소에서 가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영업을 하러 가거나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업무 루스 플러스로 정비 보러 가는 시간, 일을 못하는 시간에 그 정비를 보고 있고 그분은 대기 시간이 또 생깁니다. 그런 대기 시간에 대한 리스크 비용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차가 한 대가 아닌 뭐 20대, 30대다. 그럼 그 비용도 크죠. 차를 대체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가 나오는데 2달이 걸리면 2달 동안 내가 지금 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신차를 주는 거예요? 신차 안 주고 신차 나올 때까지 다른 차량을 제공을 드리죠. 내가 좀 차를 쓰고 싶은데 계약을 했는데 그 차가 이제 2달 후에 나온다면 그 2달 동안은 공백이 생기잖아요. 회사에서 차량을 이제 좀 제공을 해준다 이거죠. 대차를 제공을 해주죠. 제공을 해주고 그 차가 나올 때까지 쓸 수 있게끔. 네, 뭐 그렇죠. 그런 서비스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들어가죠. 비용은 들어가는데 좀 세이브 시킬 수 있겠고 큰 비용은 아니고. 차량 좀 저렴하게. 그렇죠. 뭐 아반떼나 소나타 이렇게 하루 타면은 소나타 한 10만 원, 11만 원씩 나오는데 한 소나타 기준 한 65만 원, 70만 원 수준에서 대차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정도 해드려요. 한 달 정도로. 그랜저도 한 70, 보통 월차가 그랜저급 한 120 이렇게 받는데요. 그거보다 싸게 한 7, 80 정도 수준에서 렌트카로 했을 때 네, 대차 제공을 해줍니다. 고객은 차량만 골라라. 네가 차량을 골라갖고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 오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그쵸. 사고 관리까지도 다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사고 관리 모든 걸 처리도 해드리고. 뭐 렌트나 리스는 정비 서비스를 가입을 안 하신 경우에는 직접 엔진오일이나 이런 거는 가르치면 되는데 거기서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엔진오일 언제 갈아야 되는지도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기계, 그러니까 정비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이 설정 관련된 것도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것도 케어를 해드리죠. 제가 예전에 제네시스 같은 거를 렌트했을 때는 정비를 넣었었는데 회사차로 스포티지 할 때는 정비를 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차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정비할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한 4년 엔진 얼마 정도만 갈아주시면. 엔진 오일만 갈았지 4년 동안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AS가 있으니까 3년에 6만, 5년에 10만 AS 기간인데 엔진 개통은 5년에 10만 미션이나 이런 거는 가서 바르셔야 되고 현대기아 봐주셔야 되고. 진짜 좋은 게 그러니까 장기 렌트 4년 계약해서 타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그쵸. 현대기아차가 차량 관리를 잘 하시는, 예방 정비를 잘 하셨고 엔진 오일 안 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뭘로 일주일만 그래도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가 그냥 재생돼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엔진오일을 그러니까 전기차 안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 전기차는 엔진 오일이 필요 없는 거죠? 네네 안 가듯이 그러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엔진이 눌러붙고 비용 뭐 한 500, 4,500씩 나오면서 수리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죠. 그래 5만에서 10만 사이로 갈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5천. 만 5천. 킬로 만 킬로. 그 정도 선에서만 가르칩니다. 엔진 막 고 RPM 차량으로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만 킬로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만 킬로면 충분하시죠. 음. 만 킬로면 충분히. 맞아. 정비를 굳이 신차 렌트를 했을 때 정비 서비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모르니까 넣긴 넣지만 제 생각에는 안 넣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주행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행거리 많이 타시는 분들은 차에서 많이 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정비를 보러 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순회 정비를 넣는 경우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와서 다 해주니까 때 돼서 챙겨주기도 하고. 맞아. 차량을 가져갔다 가져왔던 것 같아. 그냥 그런 서비스 다 있죠. 뭐 D2D 서비스라서 차를 가져가서 수리해다 주고 아니면 타이어도 차량을 가져갔을 때 그 뭐 차가 필요하면 대차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대차도 주고 8시간 보통 렌트카사에서는 다 주게끔 돼 있어요. 8시간 이상 되면. 근데 정비 그 대차 서비스에 관련돼서 그게 가입이 돼야 돼요, 상품에. 괜찮네요. 매달 차량이 또 프로모션 같은 게 있나요? 프로모션은 차종별, 재고별 이런 거는 재고가 좀 있을 때 프로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매달 프로모션 조금씩 있죠. 그런 게 좋은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빨리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EV9인가? EV9 지금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재고가. 되게 싸게 한번 봐야 되긴 팔았잖아요. 해요. 2천만 원 싸게 팔고 막 네, 이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알았을 때 집사게 진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광고하고 하는 홍보하는 게 일이죠. 그거 차 좋아 보이는데. 그죠? EV9은 워낙 좋은 차죠. 또 더군다나 인기가 기아 없는 거잖아요. EV9은. 인기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데다가 괜찮아. 그래요? 인기가 없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인기가 없는 거죠. 인기가 없는 게 인기가 네. 있으면 비싸도 다 잘 나가는데. 우선 대형차들을 타면서 전기차를 타려고 하시는 수요 파악이 잘 덜 된 거죠, 그 기아차에서도. 출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전기차를 타보지 않았거든요. 택시로 몇 번 타봤지만 관심이 없었고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좋다고 그러던데. 조용하고 좋죠. 연비도 잘 나오고 조용하고. 그리고 막 직발이 진짜 출력 막 제로에서 제로베이스 땡기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고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력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차로 그 대형차들이 전혀 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 큰 차들이 좀 덜 나가죠. 뭐 G80 전기차 또 있고 하지만 고급 세단에서는 아무래도 이 고급 세단이나 고급 SUV를 타시는 분들은 이 얼리 어댑터의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중후하고 좀 연세도 있고 기름값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름값을 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아까워하긴 하는데 그거에 크게 해서 리스크를 안고 다른 전기차를 타거나 그러려고 하는 수요가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기름값 때문에 탄다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올 것들을 먼저 좀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겠네요, 진짜. 그죠? 아무래도 40대 이런 게 전에 사람들이 많이 타셨는데, 근데 요새는 그 전기차에 대한 나이의 연령은 좀 덜 있어져 있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충전하고 하는 그거가 번거롭고 시간 써야 되고. 집에다가 꽂아놓고 저녁에 꽂아놓고 아침에 빼면 충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은근 귀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귀찮죠. 이 핸드폰 또 맞아.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귀찮은데. 거기에 대해 대응이 좀 늦고 만약에 충전 안 했을 때에 대한 자괴감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냥 바쁜데. 또 밖에 나가서 또 충전하는 데가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 이게 뭐 어플로 찾아갖고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고급 대형 세단 타시는 거라든가 뭐 고급 SUV 큰 차량들 타시는 분들 생각은 그런 걸 좀 저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한 이제 3월달이 거의 끝났잖아요. 네. 4월달에 프로모션 하는 차량 있나요? 4월달 프로모션은 재고 차량들 나온 거를 봐야 돼요. 그건 따로. 지금 있는 것들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나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한 7, 8개월 걸리거든요. 지금 살려면? 네. 근데 그 차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것들은 바로 나가는 것도 있죠. 진짜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년씩 걸리고 카니발 하이 리무진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이제 곧 출시되면 이런 것도 오래 걸릴 건데. 1년 지금 주문하면 1년 걸리는데 지금 사장님네는 지금 그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차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한데. 오, 괜찮다.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계약 넣어 놓으신 분들도 제대로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바꿔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옵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제대로 그냥 옵션 갖춰진 거 있으면 딱 맞는 뭐 본인이 원하는 딱 맞는 차량의 옵션과 색상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조금 뭐 양보를 하고 혹은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걸 타고 하면은 받으실 수는 있죠. 저도 항상 차를 살 때는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옵션 넣고 막 이러면 막 6개월에서 1년 넘게 기다리니까 차라리 그쵸. 그냥 있는 거 그냥 바로 사고.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견적을 많이 받잖아요. 견적서를 받은 거를 저한테 주시면 그냥 그 가격을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에 진행해드리고 그 인터넷에 하시는 분들이 어디든 다 그런 시장에 있으시지만 잠깐 들어왔다 안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4년 5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받아야 될 정보를 받고 서비스도 받고 문의하는 상황도 많은데 그분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하거나 그러면 못 받고 그런 경우도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해서 도와드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주행거리가 계약이 잘못돼 있거나 보험 계약이 잘못돼 있거나 보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잘못돼 있어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피해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반납할 때 됐는데 본인 계약은 주행거리가 만 킬로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4년 탔는데 한 10만을 타셨어요. 15만을 타셨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많죠. 15만 타셨는데 계약 기간 키로수는 8만을 타셔야 되는 경우에 4년 타시면서 2년 그러니까 월 1년에 2만씩 계약이 돼 있는데 15만 타고 반납하려고 하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죠.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서 보통 2만 많이 하죠. 2만 3만 정도가 가장 많으시죠. 자동차 카라이프를 설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메일의 이메일이 카라이프 플래너예요. 자동차 생활을 설계해드리고 나에 맞는 자동차를 골라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몇 킬로 타고 이제 어떤 차가 좋을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카라이프 플래너기도 하지만 서클 오브 카라이프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자동차를 뭐 선정을 해서 타고 정비 보고 법률 관련된 서비스 보고 플러스 하고 나서 다시 또 재구매하게끔 하면서 사이클을 만들게끔 해주고 다시 고객들을 만족을 시켜드리는 일이 저희 일이기도 하고 저희 사무실의 미션이기도 하고 모토죠. 중고차 가격도 잘 방어하면서 그럼요. 네, 중고차 타시는 분들의 수요가 그쪽 차량들을 가장 원하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AS가 좀 남아 있으면 3년 미만 차량부터 5년 정도까지는 AS가 남아 있으니까 처음에 중고차를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조사 AS를 받기를 원하시는 니즈가 아무래도 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중고차 업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브리핑하고 판매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면 렌트카는 4년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 4년도 괜찮지만 5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계약 기간 뭐 2년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기도 하고요. 근데 2년 타시는 분들은 저희가 2년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3년, 4년 계약하고 나서 2년만 타게끔 해드리고 저희 승계 받아서 처리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중간에 일을 처리해주는 게 저희 일이죠. 계속 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네.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한 5년을 계약했다가 네. 한 3, 4년 타고 승계를 받게 잘 넘기고 네. 다시 새로운 차로 계약을 하는 게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차가 좋고 마음에 들면 계속 쭉 꾸준히 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같은 거는 그냥 계속 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제네시스는 진짜 뭐 연비 안 좋은 거 빼놓고 깔 게 없는 것 같아. 연비도 2.5 가솔린 엔진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 11km, 12k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실제 공인 연비도 뭐 제조사에 나온 공인 연비 정도는 요새는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 시에는 정확하게 그 정도 수준까지 다 전부 다 나오니까. G80도 연비 괜찮죠? 괜찮죠. 예전에 그 에쿠스나 뭐 EQ 전에 전 모델 VS 380, 에쿠스 이런 것들은 뭐 6km 정도밖에 안 되고 요새는 연비들이 3800들이랑 연비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죠? 3, 40대가 40대부터 30대가 타기엔 약간 좀 독특한 느낌이 있잖아요. 중한 좀 그런 거를 또 30대에서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젊은 느낌은 없잖아요, 제네시스가. 근데 GV70은 약간 그 젊은 느낌이 있는 거. 그렇죠. 젊은 느낌이 젊죠. GV80은 또 없어. GV70이 가장 디자인이 완성.